안녕하세요 첼시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센터백 링크가 났는데 이름이 뭐였지? 가브리엘 마갈라스라는 선수가 링크가 났습니다. 97년생으로서 뭐 한참 어린 나이죠. 뭐 좋은 나이기도 하고 우리 선수들에게도 이런 동갑내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나이기는 합니다. 저는 처음 들어봤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름만 들었을 땐 마갈라스? 가브리엘이라 그래서 또 설마 그 가브리엘인가 생각을 했는데 처음 들어보는 이름에서 찾아봤는데 저희랑 붙어본 적이 있는 리레 선수입니다. 그래서 리레 주전급으로 부상한 선수라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 선수를 소개하면 브라질 리그에서 데뷔해서 이제 17년 1월에 릴로 합류를 합니다. 유망주로 합류를 하다 보니까 큰 활약 없이 지내다가 18-19 시즌에 14경기를 출전하면서 조금 자리를 잡아가면서 올 시즌은 리그에서만 24경기를 출전했기 때문에 확실한 주전으로 거듭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번호는 4번입니다. 자, 그럼 장점부터 보시면 제공권이 높습니다. 190cm가 넘기 때문에 그 첼시전에 보시면 타미랑 같이 섰을 때도 뭐 타미가 워낙에 크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까지 차이가 난다고 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키가 큰 선수입니다. 뭐 제공권이 꼭 키가 크다는 것보다는 위치 선정도 중요하고 점프력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역시 키가 큰 게 장땡이죠. 키가 크면 일단 제공권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앙크 구독자가 늘어나는 건 앙크가 잘생겨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제공권에는 어느 정도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중볼 얘기를 하면 주마가 텐센보다 든든한 이유가 공중볼 경합에서 훨씬 우위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주마를 좀 더 텐센보다 든든해야 하잖아요. 그런 거를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태클도 되게 준수한 편인 것 같아요. 저도 태클을 좀 봤는데 태클도 준수한 편인 것 같습니다. 조금 파이터식으로 들어가주는 것 같은데 올 시즌 리그에서만 41번의 태클을 했는데 제가 특히 좋게 봤던 건 11월 달에 벌어졌던 파리 생제르맹전. 물론 지긴 졌습니다. 지긴 졌지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스탯만 먼저 놓고 보시면 4번의 태클 성공 그리고 5번의 클리어링을 할 정도로 수비 스탯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디마리아를 막을 때 그 침착함도 좋았지만 전체적으로 월드 클래스가 많은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들을 조금 놓치는 감이 있어서 침착 면에서 좀 좋다. 그리고 위치 선정이나 이 대인마크가 엄청 월등하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태클은 좋은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좋게 봤던 건 릴의 홈이고 첼시랑 경기를 했던 챔스 1차전인데요. 좀 안 좋은 것부터 말씀드리면 폰테랑 가브리엘이 이렇게 서 있고 타미를 주로 이렇게 압박하는 식으로 했는데요. 첫 번째 골이 나올 때는 타미를 완전히 놓쳐버리면서, 물론 이 둘이 서 있고 수비 이제 오프사이드 라인을 맞추고 있지 못하는 이 선수의 문제기도 하지만 이 두 선수가 주로 맡고 있던 이 타미를 놓치는 걸 봐선 확실히 맨마킹에선 조금 마킹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었지만 역시 키스탯으로만 놓고 보면 5번의 태클 성공, 4번의 클리어링을 하면서 좋은 활약을 해주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끊는 거, 태클 이런 거는 좋고 대인마크나 이런 건 조금 아쉬움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침착한 면 뭐 이런 건 좀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장점으로 떠올리고 있는 거는 빌드업이죠. 빌드업이 좋은 선수라고 얘기를 들어서 저도 모르다 보니까 찾아봤는데 성공률은 높은 편이고, 그러니까 뭐 얼등히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준수하고 좀 그러니까 좋게 후하게 보면 잘한다고 볼 수 있고 냉정하게 평가하면 준수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챔스에서 가장 좋았던 기록은 발렌시아 2차전 36개의 패스를 했는데 80% 이상의 성공률을 보여줍니다. 정확하게는 80.6%의 성공률을 보여줬고요. 평균적으로 챔스에서 빌드업 성공률이 좋습니다. 패스 성공률이 좋아요. 아약스전 1, 2차전을 다 보면 80%와 75.6%, 발렌시아 다른 경기를 보시면 79.7%로 굉장히 좋은 75% 이상을 꾸준히 보여줬습니다. 패스 성공률을. 다만 첼시전은 70%, 66.7%로 75% 밑을 보여주면서 조금 첼시의 공격에는 좀 고전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첼시가 중원이 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조금 고전한 면이 있습니다. 리그에서 패스 성공률은 조금 더 높습니다. 아무래도 리그왕이 챔스보다는 그렇게 좀 높은 레벨에 있는 리그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습니다. 80.9%거든요. 평균 패스 성공률이 80.9%로 굉장히 높습니다. 가장 높은 성공률을 보여줬던 건 툴루스전이었는데 96개 패스를 해서 93.8%, 거의 몇 개만 제외하고 나면 거의 성공을 했다는 거고요. 이 선수가 롱볼을 자주 시도한답니다. 그런 점에서도 빌드업의 취약점을 갖고 있는 센터백, 후방 빌드업의 취약점을 갖고 있는 센터백에선 이런 게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장점으로 보기는 조금 애매모호하죠. 선수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가격이 좀 저렴하다는 거.
지금 거론되는 가격이 다 500억 밑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저렴하다라는 게 있습니다. 프랑스 리그가 조금 수준이 EPL보다는 떨어진다고 해도 어쨌건 한 팀, 지금 챔스권에 거기에 주전 센터백으로 벌써 97년생이 활약하고 있다는 건 굉장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단점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던 리그왕의 수준, 리그왕에서 넘어왔던 선수들 중에 지금 첼시에서 잘 됐던 선수가 거의 없습니다. 바추아이도 그렇고 바카요코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넘어왔을 때 잘 된 선수들이 그렇게 없고, 저는 이 경기를 조금 돌려보니까 이 선수가 좀 놓치는 감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판단이 조금 느리다 그래야 되나? 판단이 좀 느리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스피드와는 또 별개로 조금 판단이 느린 것 같아요. 특히 네이마르가 치고 들어갈 때나 음바페, 디마리아가 치고 들어갈 때 파리 생제르맹전을 풀로 보니까 조금 놓치는 감이 있어서 그럴 때 바로 태클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수의 유형이 지금 전형적으로 주마, 빌드업을 갖추지 않은 주마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선수가 빌드업만으로 주마를 밀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은 있습니다. 주마도 워낙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이 선수는 왼발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이 늦은 거 아닐까, 오른발 쪽으로 왔을 때 판단이 조금 늦은 거 아닐까, 그래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왼발 의존도가 높은 선수라고 합니다.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죠. 왼발에 의존을 한다는 건 지금 우리 센터백에서는 없는, 그리고 귀한 왼발 특화된 센터백 하나를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단점으로 보면 오른발을 잘 못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양발잡이가 제일 좋기는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이 선수는 왼쪽 특화되어 있는 선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거는 지금 루디거라는 센터백이 확정적이라면 계속 루디거와 누구 이런 식으로 계속 조합을 찾고 있잖아요. 루디거를 제외하고 조합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루디거라는 선수가 있고 그 이상의 선수가 와줘야 되는데 주마, 텐센, 토모리 말고 과연 이 선수가 이들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거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젊다라는 거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괜히 세대 교체하는데 번잡해지고 팔기도 뭐하고 데리고 있기도 뭐한 선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장단점을 봤을 때 장점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단점도 크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단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건 지금까지 거론했던 대안들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거론됐던 대안들이 아케, 우파메카노, 루이스 덩크인데 특히 아케랑 루이스 덩크는 EPL 적응이 필요가 없고 EPL에서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고, 특히 루이스 덩크 같은 경우에는 첼시에서 없는 약간 커맨더형 스타일의, 그리고 수비를 지금 파이터형 스타일의 주마, 그리고 루디거, 약간 애매해진 텐센보다는 조금 더 특화된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수비력도 워낙에 검증이 된 선수고, 아케야 말할 거 없죠. 바이백으로 데리고 오고 싶다 그러고 본머스 감독이 보내기 싫다고 말할 정도로 아케는 본머스의 어느 정도 핵심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어 리그에서 어느 정도 활약을 해준 선수와 리그 앙에서 있는 선수는 엄연히 다르다고 보거든요. 우파메카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라이프치히에서 뭔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거에 비해 릴에 있는 마갈라스는 지금 보여준 게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이 선수가 잘할 거라는 보장도 있고, 분명 장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할 수도 있고 램파드 감독이 원할 수도 있지만, 과연 램파드 감독이 원하지 않는데도 영입할 정도로 우리가 보석을 발견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좀 의문부호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인데요. 조금 여름은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첼시의 기조가 옛날식으로 또 돌아가고 있어요. 요즘에는 최근에는 전성기 나이에 조르지뉴가 됐든, 케파는 조금 특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조르지뉴가 됐든 캉테가 됐든 딱 전성기 나이에 들어가는 선수에게 목돈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전 시즌을 보면 오스카 이런 선수들, 젊고 되팔 수 있는 가격에 있는 선수들을 이렇게 투자하다가 세대 교체도 제대로 안 되고 이도 저도 잘 안 됐단 말이죠. 유스는 유스대로 못 올라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베테랑, 어느 정도의 전성기 나이, 어느 정도의 유망주로 아주 섞어가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젊은 선수, 그리고 너무 유망한 선수만 찾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도 치러지지 않고 있고 이적 시장도 이대로 가면 좀 불투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만드는데도 조금의 고충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식이 있으면 빨리빨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거우셨거나 유익하셨거나 다음 내용이 조금 궁금하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